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틴토틴 토요 모임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우리의 손동작이 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손을 들고 하기도 하고 양손을 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손동작은 바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도 찬양할 때 이제 박수를 함께 칠 텐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박수를 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손바닥에는 우리의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혈자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을 해주면 우리 건강이 매우 좋아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박수 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 나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이 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5초를 셀 거예요. 5초를 세는 동안 박수를 빠르게 30번을 치시면 됩니다. 30번. 자, 준비 다 되셨죠? 제가 5초 셀게요. 시작. 1, 2, 3, 4, 5. 네네네. 지금 5초 넘었는데도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 네, 혹시 내가 30번 넘게 쳤다 하시는 분, 네, 30번을 넘게 치신 분들은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네, 혹시 내가 30번 좀 덜 쳤다, 네, 이러신 분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박수를 열심히 쳐서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내가 박수를 몇 번 쳤는지 세지 못한 분들이에요. 우리 그런 친구들도 같이 우리의 건강을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박수 치면서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 육체의 건강도 잘 챙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 둘, 셋, 넷.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이 세대의 어두움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이 세대의 어두움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빛 되어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오프닝을 찬양 끝나고 하게 되었는데요. 이대로 뭔가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 준비된 순서들이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틴트팀 모임 우리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틴트팀 모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페라떼하고 카푸치노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무도 안 해. 뭐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카페라떼하고 카푸치노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카페라떼 같은 경우는 미국식의 방식이 카페라떼이고 카푸치노는 이탈리아 쪽의 방식이 카푸치노라고 합니다. 둘 다 방식은 하나도 똑같습니다. 우유를 넣는다라는 게 같은 방식인데 카페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를 좀 많이 넣고요. 카푸치노 같은 경우 우유를 좀 적게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유럽식과 미국식의 차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분은 있어도 맛을 제대로 느끼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 3분 라떼입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3분 라떼입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제가 조금 험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무슨 경험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커피를 먹지 않았는데 뉴질랜드에서 커피를 배웠습니다. 이 뉴질랜드에는 3번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모든 일가 가운데 2번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시 반에 브레이크 타임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10시 반이 딱 되면 커피를 무조건 마십니다. 티타임은. 그래서 10시 반에서 30분 동안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강제이더라고요. 저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은데 이 브레이크 타임에는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커피를 사줬는데 이 커피가 이게 우리나라처럼 작은 잔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국그릇 대접 같은 크기 있죠. 이만큼 큰 거에다가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거 줬어요. 그냥 저는 달달한 거 주세요 했더니 카푸치노를 주더라고요. 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유가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카푸치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뉴질랜드 있을 때 카페라떼는 못 봤어요. 잘 못 봤어요. 카푸치노가 주로 많은 거더라고요. 뉴질랜드 있을 때 3분 라떼입니다. 뉴질랜드 있을 때 이런 경우를 한번 했습니다. 이 노천 카페가 되게 멋있게 있길래 저도 한번 개폼을 잡고 나도 한번 커피를 먹어봐야 되는 생각에 노천 카페 같은 이쁜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그 커피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내가 이걸 뭘 시켜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싼 걸 먹어야 됐다는 생각에 싼 거를 봤더니 에스프레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되게 싸더라고요. 봤더니 1불 50 그러니까는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 먹어야 됐다는 생각에 그걸 샀어요. 근데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백인이었거든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니까지 게?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받았는데 정말 요만한 잔에 요만한 잔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쳐다보면서 이것만? 이것만 줘요? 막 이런 식의 쳐다봤어요. 했더니 그 종업원도 이런 표정으로 에스프레소가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완전 원액이더라고요. 그걸 먹었더니 다 못 먹었어요. 종업원이 계속 쳐다봅니다. 저걸 먹을 수 있을까? 과연 저 동양인이?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데 먹고는 싶었지만 너무 써서 못 먹었어요. 가끔은 커피가 쓸 때 있습니다. 그 커피를 쓴 거를 순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유입니다. 그게 카페라떼이고 카푸치노입니다. 가끔은 그 우유가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커피를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카페라떼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분 라떼였습니다. 마을입구 좌우편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줌마들이 오른쪽 편의점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한 아주머니한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곳에 사람이 더 많죠?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 편의점의 주인 되는 자녀들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예뻐서 저는 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IC와 인연을 맺은 지 이제 50년 되는 그런 라떼 시대의 사람입니다. 오늘 라떼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인사를 잘하면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인사 잘하는 청소년들을 예뻐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고 제가 살고 있던 그러한 어린 시절에 라떼 이야기들은 참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누구를 만나느냐, 참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모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스승,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은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시대가 변해서 우리 때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라떼의 어떤 스승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대 때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지금 그런 현실이 우리 주위에서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훈련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개발했던 많은 청소년들이 20대가 넘어가고 30대가 넘어가면서 그 열매들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김연아나 또 박지성이나 또 영국에서 축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손흥민이나 또 아이유 같은 그런 기부천사나 보아 같은 그러한 인재들은 다 어렸을 때, 여러분 같은 10대 때,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초등학교 시절서부터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일했던, 열심히 훈련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고칠 수가 있음이 다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를 수정할 수 있는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선택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미래가 나를 선택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위해서 그 지나오는 모든 과정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의 일생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의미하게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녹록지가 않을 것입니다. 라떼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 이 민족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연합 형태의 나라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나라에 처음에 이민자들이 리틀 이탈리아 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보고 얼마 있지 않아 재팬 타운이 건설이 되고 그 재팬 타운을 이긴 차이나 타운이 건설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늦게 이민대열에 우리 한민족, 우리 동포들이 코리아 타운을 건설하면서 차이나 타운을 이기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우리의 라떼 선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타운이 재팬 타운을 이기고 재팬 타운을 무너뜨리면서 차이나 타운이 쓰고 차이나 타운의 그 아성을 우리 코리아 타운이 이겼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라떼 같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개개인의 역량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은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둘 이상이 함께 모이면은 공동체가 약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한국 사람이 한 지역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가게를 문을 열면은 많은 주위의 사람이 큰일 났다고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근면성, 부지런함, 그래서 2-3시간뿐이 자지 않고 일을 하면서 이룩한 그러한 놀라운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다시 한국 상점이 들어서면은 그들은 안도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저들이 싸우다가 둘 다 망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어두운 그러한 라떼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개화기 시절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암울한 그런 민족이었음을 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1984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 언더우드 또 아펜셀러 같은 그러한 선교사들이 24, 25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고 이 동토의 땅 한국을 향해서 한 달여의 배를 타고 고생하면서 이 나라를 밟았던 그런 선교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한국 조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제가 잠시 그 기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보이지 않는 고집스러움과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서양 귀신이다 양기자라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 조선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한 선교사의 절기 어린 기도지만은 그 당시의 조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36년 지난 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구촌 245개국의 많은 나라 중에 10대 강국에 속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을 발전할 수 있었고 10제 경제대국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그런 민족임을 여러 우리 청소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떼 이야기를 잠시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라던 청소년 시절에는 참 일본 제품이 이 땅을 갖다 점령하고 최고의 제품 하면은 일제, 그 다음에 미제 이렇게 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코끼리 바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본 가면은 사오고 보온 도시락이 일제 최고 좋은 그런 보온 도시락으로 또 청소년 그 당시에 청소년 중에 좀 재력이 있는 청소년 집안은 소니 카세트 워크맨을 끼고 거리를 활보했던 그런 라떼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삼성, 현대, LG, SK 수많은 기업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 컴퓨터 가전의 강국, 자동차 5대 강국, K-팝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6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젊은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복음의 전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그러한 놀라운 결과의 결실,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땅에 묻히면은 썩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황금 법칙을 저들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1945년 8.15가 우리 민족을 일제 36년의 그런 치하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이 땅은 강대국의 침략의 터전으로 그렇게 전쟁의 참화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통해서 서울에 입성한 다음에 서울에 폐허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은 지나야 이 모든 폐허가 극복되고 복구되어서 제대로 나라가 형성되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사는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얘기하듯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강복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 위기를 극복하며 비상을 거듭한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천지개벽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자라던 라떼 시절에 한강의 기적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일화로 우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55년 IMF에서 발표한 그 당시의 1인당 한국 GNP는 65달러. 이것은 아프리카 가나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봉 같은 그러한 나라보다도 뒤지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나라였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그런 교육열과 우수한 DNA를 가진 민족으로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에 우리는 브라질에 뒤지는 11위 경제대국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브라질이 경제대국에서 밀려나고 대한민국이 당당히 경제대국 10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산업의 육성, 놀라우리만치 하나님의 역사가 K-팝을 통해서 세계의 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영화 산업, 웹툰 사업, 콘텐츠 수출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K-팝을 중심으로 한 K-음식에 대한 그러한 열풍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좀 모른다는 그런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제가 살았던 라떼 시절에 그런 것들을 잠시 열거해 보려고 합니다. 1963년 우리 민족의 젊은 인재들이 독일의 광부로, 독일의 간호사로 이렇게 파견됐던 그런 일화는 아마 여러분에게는 먼 옛날의 이야기 같이 들리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로서 참으로도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에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1964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병해달라는 요청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수많이 죽어갔던 그러한 아픈 역사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 1968년에 국민교육원장이 발표됐습니다. 그 교육원장을 다 외워야만이 학교에서 좋은 그런 평점을 받고 또 그것을 못 외우면은 어떤 데는 막 점심도 굶기면서 이렇게 기합을 줬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참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 같은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에 되살려 앞으로는 자유 독립의 그런 내용을 쭉 하는데 짧지 않은 문장이었지만은 굉장히 긴 문장이었는데 초등학생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암기하고 줄줄줄 외우는,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이렇게 라떼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갖다 거의 다 보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위에 1970년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새마을운동은 우리 농촌과 어촌, 강촌 하달 것 없이 많은 도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한국인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던, 그래서 청소차가 새마을 운동의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틀면서 아침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을 밝았네, 이런 노래를 틀으면서 방방곡곡을 이렇게 이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3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같은 그런 열사의 나라에 우리의
젊은 이들이 건축의 붐을 가지고 파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그곳에 가면은 2, 3년만 고생하면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사의 나라에서 고생했던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1977년 100억 불의 수질탑을 갖다 저희들이 건설했다고 놀랍게 이야기했던 시절, 지금은 600조의 그런 수출을 하는 거대 강국으로 변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988년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세계 올림픽이라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민족이 되었고, 그 이후로 올림픽 이후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의 군면과 우리 민족의 협동은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잘하는 2002년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서 놀라운 대한민국의 단합과 또 힘찬 그러한 운동력을 보게 됐습니다. 축구 세계 4강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세우면서 이 민족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픈 각오가 없었겠습니까? 1960년 4.19 혁명은 이 나라 젊은이들을 불의에서 일어나게 하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민주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했고, 1961년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또한 이 나라가 다시금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바입니다. 오늘 모든 이런 라떼 이야기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로 상륙했던 우리의 그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뿌렸던 그러한 정열들, 24, 25세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건너왔던 그 젊은 선교사들을, 그 순교의 정신을,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6년 전 우리의 과거이며 또 우리 여러분들의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현존했던 시기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가문은 현대 교육을 접하면서 서구 문물들을 받아들여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고, 복음이 이 땅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갔던 일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놈과 쌍놈이, 양반과 쌍놈이 존재했던 사회, 어떠한 개혁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회, 부모가 천민이면 그 자식도 상놈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사회, 기회가 박탈되고 삶의 질이 형편없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러분은 행복한 청소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현재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내일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네,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이메일과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게요.